제가 오전 질의에서 이게 사실은 좀 아쉽다. 그다음에 좀 조언을 해드린 건데 그런데 엉뚱하게 사실과 다르게 좀 답변을 하셔서 좀 짚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네. 좀 답변을 들어보고 싶어요. 그 입틀막 하는데 마치 우리 후보자는 역대 정권이 다 이런 거 경호처에서는 이렇게 흔하게 이렇게 늘 해오던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누가 들으면. 그런데 제가 경호처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후보자께서 처장으로 계시는 경호처에서 답변입니다. 역대 정부에서 총 4건 있었어요. MB 때 2건 있었고 문재인 정부 때 2건 있었고. 근데 문재인 정부 때 사안이 좀 달라요. 국회에 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신발을 던졌어요. 대통령한테. 그거 당연히 위해를 가하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신발 속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당연히 경호실에서는 그렇게 행동을 했어야 될 거예요. 두 번째는 취객이 손을 잡고 대통령 손을 잡고 직접 끌어 당긴 거예요. 그거하고 우리 후보자가 경호처장으로 있을 때 입틀막하고 드러내는 거하고 그것도 국회의원하고 카이스트 대학생하고 이거 어떻게 같이 동일시해가지고 늘 마치 역대 정권의 모든 경호실은 이렇게 늘 해왔던 매뉴얼입니다라고 답변하는 게 적절한 겁니까? 좀 알고 하셔야지. 예. 네. 그 의원님께서 우리 존경하는 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존중합니다만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다르다고 하셨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상황은 신발은 던졌지만 위협은 덜 될 수 있습니다. 왜? 야외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하고 대학생이 어떤 위협이 됐어요 그 당시? 그러나 실내에서 상황이 벌어지면요, 이 한쪽이 소란스러워지면 다른 쪽에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요거 항상 듣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있으니까 그런 어떤 이거를 동일시하면 그럼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네요. 아이 경호처는 그렇게 지금 매뉴얼을 앞으로 계속 누가 한마디 하면은 입 틀어막고 드러내고 그럽니까? 상황에 앞으로도 따라서 그건 상황이에요. 국회의원이 얘기하고 대학생이 얘기하는데 그 정도면 입도 뻥끗하지 말란 얘기지. 자, 두 번째.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다 답변해 보세요. 제가 그냥 답변 안 듣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저 오전에 다른 의원님도 얘기했는데 이미 뭐 청와대 번호 다 알려진 건 다 알려진 상황이에요. 그거 누구 전화번호다 얘기하고 바꾸면 되잖아요. 그러면 저기 앞으로 보안에 아무 지장 없을 거 아닙니까? 그거 왜 얘기 못 합니까? 그 700 그 8080인가? 그거 누구 전화번호였다 얘기하고 바꾸면 되잖아요. 그럼 보안 유지되잖아요. 근데 왜 답변 못 해요? 아닙니다. 답변 뭐가 아니라 수시로 변경을 하고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보안이 유지되는데 왜 답변을 못 해?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번호 다 알고 있는데 그 어떤 누가 쓰던 거다 그거 답변을 왜 못 해요? 아, 누가 쓰냐고요? 그런 것들을 그 왜 보안입니까 그게? 얘기하는 자체가 그게 보안입니다. 아니 다 알려졌잖아요. 알려졌지만 알려진 거하고 확인해 주는 거하고는 틀립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요. 네. 자, 그 다음에 그럼 지금 계속 이게 질의가 있어요. 그 왜 대통령이 단 하루도 기존 청와대에서 머물지 않고 그렇게 아무런 준비 없이 이게 왜 옮긴 겁니까? 한 1년 있다 옮기면 되는데 계획 다 잡고 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저기 계획을 잡으셨으니까. 예. 그랬어요? 예,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국민들한테는 한 1년 뒤에 이렇게 해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외교부 장관이 공간을 쓰고 있고 지금 거기 국방부에 여러 부대도 있고 이거 옮기려면 좀 시간도 걸리고 어떻게 좀 잘 설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1년 뒤에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겠습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예, 의원님 뭐 말씀하신 그 내용이 사실은 토의하는 과정에서 다 의견이 다 제기됐던 것이고요. 왜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 의견도 있고 또 한편의 의견은 물어보잖아요. 왜 그러지 않고 했냐고요. 그러니까요. 왜 그렇게 무리를 했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요. 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어떤 의견이 있었던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일단 들어가서 1년이든 2년이든 있게 되면 못 나온다. 과거 사례가 그랬다. 그래서 다 실패한 것이다. 아니 그래서 계획을 잡고 예산을 잡고 있는데 왜 못 나와요? 그래서 이제 말이 되는 거예요? 옮기기로 결정을 하고 예산을 잡고 편성을 하고 어떻게 부대는 다른 데로 옮기고 하는데 왜 못 나오냐고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후보자가 하니까 신뢰가 떨어지고 이런 분이 국방부 장관이 되면 이게 우리 국민이 안전할까 이렇게 다 우려하고 걱정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정성 있게 좀 상식적으로 답변을 하셔야죠.
네, 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기억을 좀 환기시킬게요. 오전에 했던 얘기 정리합시다. 네. 국회의원은 개헌법상 현행범 규정을 포괄적으로 해서 현행범에 대해서는 후보는 잘 몰랐고요. 광범하게 체포와 구금이 가능하다 이 얘기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엄은 국회의원이 과반수가 해제 의결하면 바로 해제되기 때문에 계엄이 계엄을 한다, 계엄을 여서야 대해서는 불가능하다 이런 주장은 가짜 뉴스라는 것도 확인됐고요. 실제로 국회의원을 체포해서 의결을 무력화하려는 조치 계획이 2017년 박근혜 문건이 존재했다는 것도 확인했고요. 그것이 그때 국서주만 그 합참 작전부장이던 후보조차도 모르는 사실이었다는 것, 비밀이었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했고요. 2017년 박근혜 문건이 모두 무죄가 났다라는 것도 가짜 뉴스라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왜냐하면 작성 지시에 대한 직권남용은 재판 중이고 은폐는 유죄가 났다는 것도 확인했고요. 그리고 후보자께서 그 계엄의 권한에 대해서 얼마나 막강한지 잘 몰랐지만 국민의 기본권과 SNS를 전면 통제할 수 있을 만큼 막강하다 하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뭘 확인하려고 하냐면은 계엄에 대한 검토와 건의를 할 수 있는 국방부 장관, 그리고 계엄사령관을 통제할 수 있는 국방부 장관 또는 대통령이 정상적 판단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좀 확인하겠습니다. 대통령과 그다음에 후보자의 정상적 판단에 대해서 좀 물을게요. 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민주적 소양, 법률가적 지성, 정상적 판단력을 신뢰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러시겠죠? 그나저나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 장관이 된다면은 우리나라 안에 있는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는 것이 의무겠죠? 척결하실 거안 반국가 세력 그렇습니다. 척결하실 거죠? 제가 처음에 했어요. 근데 반국가 세력이 뭔지는 아세요? 반국가 세력은 간첩 또는 종북 주사파. 네. 또. 자유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되는 나라라고 얘기하면서 또.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 이런 것들을 총칭한 거라고 그것뿐이에요? 생각합니다. 네. 그것뿐이에요? 네. 자, PPT 좀 보여주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반국가 세력을 8번의 공식 행사에서 언급했습니다. 이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 대한민국에 근데 반국가 세력을 규정한 법률이 있는 것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는 처음 듣습니다. 모르시죠? 네.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네. 국가 세력 규정한 것이. 그러면 반국가 세력은 법률 용어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죠? 네. 법률 용어가 아니면은 결국은 대통령 또는 규정한 사람의 주관적 판단, 이건 좋게 얘기한 거고, 솔직히 얘기하면 자의에 의해서 내용과 규정, 대상이 달라질 수 있는 정치적 용어이자 자의적 용어죠. 반국가라는 용어를 쓴 유일한 법적 규정은 반국가 단체가 있습니다. 북한이 법률적으로 반국가 단체의 성격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네. 반국가 단체의 구성원은 수괴, 간부, 사형, 무기징역, 아주 단순한 구성원도 2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당연하죠. 자, 저 표를 보시고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대통령이 공식선상에서 8차례 언급한 반국가 세력은 명확히 개념과 대상이 규정된 법률적 용어가 아닙니다. 그리고 반국가 단체인 북한이나 공산 세력 외에 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산 세력 및 추종 세력과도 다른 어떤 세력입니다. 교집합이 아니에요. 셋째, 내용상 대통령이 얘기한 걸 다 종합해 보면 허위 선동과 조작, 가짜 뉴스와 괴담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는 세력, 왜곡된 역사 의식을 가진 세력, 종전 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니는 세력, 반일 감정을 선동하는 세력, 그리고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런 세력을 활용할 것이다. 대통령을 신뢰하시니까 반국가 세력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을 언급을 들었고 알고 계시고 공감하고 동의하시겠죠? 네. 당연히 하실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런 반국가 세력이 개전 초기에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척결하는 게 국방부 장관의 임무겠죠? 자, 반국가 세력에 대해서 이 후보자가 참석하거나 배석한 회의에서 대통령과 함께 대통령이 보고를 받거나 하는 걸 본 적이나 또는 토의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케이. 근데 그러면 대통령은 이런 법적 중요한 사항을 회의나 법적 규정 없이 얘기한 거네요. 자, 30초 동안 제가 나머지 얘기할게요. 종전선언을 얘기했던 문재인, 일본의 밀정인 대통령실에 있다고 왜곡된 역사인식을 피력한 이종찬, 이 정권이 독도지우기를 하고 있다고 가짜뉴스를 유포한 야당, 후쿠시마 오염수나 김건희 명분백 등에 대해서 유언 비어를 퍼뜨린 일반 국민,
이 규정에 의하면 모두 반국가 세력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반국가 세력이 설치면 계엄을 해서라도 때려잡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 안 않습니다. 때려잡으실 거예요? 지금 뭐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국가 세력 척결 안 할 거예요? 이게 반국가 세력인지 아닌지는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식 의원님 질의.